FB는 120%가 넘는 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FB가 5%. 안녕하세요, 배달민족 아이잭입니다. 쉼이라는 들어보셨지만 FB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 최근 워런 버핏이 적극 투자를 늘려 들어보셨을 겁니다. 2020년 코로나19 시대에 추가한 바이오 회사 4곳 중 한 곳으로 추가 투자까지 한 기업. 우리나라에선 삼성바이오와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로 공격적으로 유럽 시장에 침투하고 있는 쉼이라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 배당주로도 인기를 얻고 있는 FB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에 대해 한눈에 볼 수 있는 현황판입니다. 3월 23일 기준 105달러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100에서 110달러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은 5.3%로 상당히 높은 편이며 지난 5년간 배당금은 130% 넘게 상승하였습니다. 기업 분할로 탄생한 회사로서 배당 지속 기간은 8년이며 이 8년 동안 계속해서 배당금을 매년 인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할 전 회사부터 볼 경우 배당 지속 기간은 31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년 지표들을 보면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최근 5년 동안 M&A 3건을 한 결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12개월 매출 성장률 역시 높은 이유는 3건의 M&A 중 가장 컸던 인수합병이 작년 완료되며 실적에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비교하기 좋은 지표는 5년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둘 다 지난 5년 평균보단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19 여파와 인수한 기업의 이익률 여파로 보입니다. 멀티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입금 관련 멀티플 2개 모두 업계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건의 인수합병 여파라고 할 수 있겠으며 이 부분은 추후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반대로 가치평가 멀티플을 보면 FB가 저평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휴미라 매출의 높은 의존도가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FB 역사부터 주요 제약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FB는 2013년 설립된 회사로 기간이 짧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분사 이후이며 실제 뿌리는 에보트 라보레토리즈로 1888년으로 올라가며 133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월레스 에보트가 설립한 회사로 처음엔 의약품 제조 사업으로 시작하였으며 2013년 제약 부문을 분리하여 지금의 FB가 탄생하였고 나머지 에보트는 의료기기와 헬스케어 음식료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FB의 가장 잘 알려진 제품은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휴미라입니다. 휴미라는 사상 처음으로 미 FDA가 승인한 단일 클론성 항체 제품입니다. 1993년 처음으로 화학물질이 발견되었으며 2002년 승인을 받아 사용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휴미라는 류마티스 관절염 위에도 다양한 관절염에 사용되고 있으며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장염, 포도막염 등 다양한 증상의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FB는 림프종, 백혈병, HIV, 에이즈 치료제 등 다양한 약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 휴미라의 경우 FB 전체 매출의 약 50% 정도를 책임지고 있으며 2020년 매출만 전 세계적으로 198억 달러, 20조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는 메인 상품입니다. FB 비즈니스를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분할 전 에보트 당시 기업의 주력은 의료기기 판매였습니다. 그리고 에보트는 휴미라 특허 만료 걱정에 의료기기 부분의 높은 실적에도 주가 디스카운트를 걱정하며 사업 부분을 구분하여 분할합니다. 그리하여 현재의 FB는 순수한 제약회사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시 루머가 꼭 틀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에보트의 가치평가 멀티플을 보면 분할된 2014년 급락하지만 이후 급속도로 상승하여 현재는 높은 가치를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출을 보면 휴미라가 포함된 면역학 부분의 매출이 52%가 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학 부분에서 89.5%, FB 전체 매출의 46%를 휴미라가 책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FB는 휴미라의 특허를 보호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이 부분은 아래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매출의 구성을 지역으로 보면 크게 미국과 해외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 외 지역에서의 매출은 미국 내보다 좀 더 다양하며 전체 매출의 34%만 휴미라 매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무 분석을 통해 FB의 참된 가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FB의 매출은 지난 10년간 3배 가까이 성장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분할 당시의 우려를 깔끔히 배제하는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특히 2020년 매출이 갑작스럽게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2019년 발표한 86억 달러의 웰러간의 인수가 완료되며 해당 매출이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좀 더 정확히 보기 위해
기존 사업 부분의 매출만 구분하여 보아도 2019년 대비 10% 가까운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출 성장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으며 새로 합류한 부분의 실적은 올해 2021년도를 비교해야 최종적으로 합병의 시너지와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최근 일부분 사업 파트를 매각하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주 이유로는 아무래도 급증한 차입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채 관련 부분에서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FB는 안정적인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전적 수치는 당연히 매출이 증가하였기에 이익률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할 전 자료부터 보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2014년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 모두 최저점을 찍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일회성 비용과 환율적 요인 등으로 인하여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요인을 제외하고 보면 FB는 35에서 40%의 영업이익률을 그리고 20% 수준의 순이익률을 안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잘 보지 않는 Gross Profit Margin, 매출 총이익률을 보면 2014년 오히려 더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순이익과 영업이익률의 하락은 일회성 비용의 영향이라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2020년 급감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와 인수합병 완료로 인한 일회성 비용 증가입니다. 다만 아무래도 시기상 코로나19 영향이 훨씬 컸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FB는 사업 부분 매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크진 않지만 엘레간 바이오로직스를 올해 2월 매각하였으며 여성 건강 관련 부분을 통으로 50억 달러에 매각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총 3번의 대규모 인수합병을 하며 차입금이 급증하였기 때문입니다. 위 그래프에서도 알 수 있듯이 2015-16년 갑작스러운 증가와 19-20년 증가를 볼 수 있습니다. 3건의 인수합병이 모두 이 시기에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분할 당시 140억 달러에 달하던 차입금은 계속된 인수합병과 인수한 기업의 기존 차입금으로 인해 지금은 800억 달러에 육박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FB의 차입금 지표는 동종업계의 평균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해당 비교에선 Merck, Bristol Myers, Lilly, Pfizer, Roche, 존슨 앤 존슨 등을 가지고 비교하였으며 Bristol Myers와 Pfizer만이 FB와 비슷하거나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수많은 제약회사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기업들을 가지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저와 존슨 앤 존슨은 누구나 다 잘 아는 기업입니다. 머크는 우리나라에서는 MSD로 사업을 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상품으로 자궁경부암 예방주사, 가디실이 있습니다. 브리스톨 마이어는 혈액해소제, 엘코이스가 있으며 로시에는 우울증 치료제, 디아제파미, 엘릴리는 비아그라의 경쟁품, 시알리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매출 성장률을 비교해보면 브리스톨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매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출로만 봐서는 FB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앞서 말하였듯 M&A 효과가 있기에 정확한 비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효율을 볼 수 있는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률에선 지난 10년간 대부분 1위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이익률에선 평균을 하고 있습니다. 순이익도 중요하지만 실제 사업을 영위하며 해당 사업을 통한 이용 창출에 따라 그 기업의 성과를 평가하기에 영업이익이 높은 점은 굉장히 큰 메리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제약회사마다 주력 상품이나 집중하는 의학 분야가 다르기에 이러한 차이점은 분명히 있을 수 있는 점입니다. 그리고 실제 자세히 보면 순이익률 또한 상위권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2019년부터 중간 및 하위권으로 내려간 것을 알 수 있기에 개선의 가능성을 본다면 더욱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에 배당 관련한 지표들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년간 배당 성장률을 보면 FB는 120%가 넘는 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기업들과는 비교가 안 될 수준의 높은 상승률입니다. 배당 성장률이 상위권인 것은 긍정적이며 배당 수익률을 보면 역시나 FB가 5%대로 1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유일한 5%대이며 과거 4년 평균 배당률을 보아도 4.35%로 1년 배당 수익률 2위인 화이자와의 현재 배당 수익률과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FB는 현재 배당 수익률도 최근 4년 평균 배당 수익률 그리고 배당 성장률까지 동종업계에서 모두 1위를 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긍정적이었는데요. 어떠한 리스크가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 FB 전체 매출의 43%를 휴미라가 혼자 책임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합병 전인 2019년 실적을 비교해보면 휴미라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59%에 육박합니다. 모든 신약 특허에는 만기 일자가 있듯
현재 휴미라의 특허는 유럽에선 2018년 10월 종료되어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 특허는 2023년 종료 예정입니다. 이러한 휴미라 중심의 매출 포트폴리오를 개선하여야 하며 그러한 노력을 위해 지난 8년간 3건의 대형 M&A를 성사시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휴미라의 매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비는 전체 매출의 43%를 책임지는 휴미라의 특허를 연장시키기 위해 각종 꼼수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유럽에서는 이 꼼수가 적용되지 않아 2018년 종료되었으며 미국은 일부 적용되고 바이오시밀러 회사들과 합의하여 바이오시밀러의 출시를 2023년으로 합니다. 특허 종료의 리스크는 바이오시밀러의 출시로 매출 하락을 뜻하기에 특허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 겁니다. 유럽 특허 종료 해인 2018년 휴미라의 해외 매출은 62.5억 달러였습니다. 하지만 2019년은 43억 달러, 2020년은 37억 달러로 2년 동안 40%의 해외 매출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추세를 적용한다면 최악의 경우 2021년 해외 매출은 21억 달러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에브비 전체 매출의 약 3%가 해당하는 금액으로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미국 내 특허가 종료되는 2023년입니다. 2020년 미국 내 휴미라 매출은 161억 달러였습니다. 2023년까지 연평균 6% 상승을 적용하면 특허가 종료되는 해의 매출은 약 191억 달러까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기준 에브비 전체 매출의 6.6%에 해당되는 상승률입니다. 하지만 해외 매출 하락을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2025년 매출은 191억 달러에서 40% 하락한 115억 달러로 2020년 매출보다 낮은 실적이며 현재 기준 전체 매출의 약 17% 하락을 뜻하기에 가볍게 볼 리스크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브비 매출에서 그 다음으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신약은 바로 임브루비카입니다. 2020년 기준 전체 매출의 약 11% 정도를 책임지고 있는 임브루비카는 만성 골수 림프종 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약입니다. 해당 제품은 이제 8년차 신약으로 아직도 매출이 급성장 중에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여파로 10% 초반의 매출 상승률을 보여줬지만 그전엔 30에서 40%의 매출 성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벌써부터 에브비는 특허 보호를 위한 꼼수를 열심히 하여 현재 2036년까지 보호받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기간도 더 연장될 수도 있고 반대로 바이오시밀러들이 휴미라처럼 소송을 통해 합의하여 빠르게 마감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직 해당 상품의 매출은 휴미라의 약 30% 미만으로 2023년 이후 휴미라 매출 하락 부분을 일정 부분 커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올해와 내년도 성장률을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앞으로의 전망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버스터급 신약 휴미라의 특허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출시한 2개의 신약이 최소 5배에서 15배에 가까운 매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도 신약에 힘입어 급속한 매출 성장을 이뤄낸 점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특히 림보크는 기존 휴미라 등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에 효과가 없던 증상을 보완하기 위해 출시된 신약으로 휴미라 매출의 일정 부분을 대체하는 등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현재 수많은 신약들이 임상 단계에 있으며 기존 출시한 약이 다른 질병에 대한 임상 및 FDA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3건의 인수합병으로 보다 다양한 신약 후보들을 보유하게 된 점은 휴미라 리스크를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으로 2020년 3분기 워런 버핏이 추가한 4개의 제약회사 중 4분기에도 추가로 매수하고 가장 큰 금액을 투자한 에브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휴미라 리스크가 있지만 배당주로서도 놓치기 아까운 에브비. 앞으로도 계속 관심있게 볼 예정이니 배당주 투자처로 에브비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더 좋은 배당주들로 여러분들께 찾아갈 예정이니 새로운 배당주를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해주세요. 감사합니다.